요즘에는 이제 의과대학교 학생들하고 이제 뭐 지도 학생 같이 이렇게 멘토 멘티를 맺어주는데 아주 진짜 지금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옛날에 교수님들 들어보면 깜짝 놀랄 만한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당직 쓰죠? 예, 당직 쓰죠. 당직 써요? 네. 저 당직표 나온대.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당직을 레지던트들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도 서야 되는 입장이 된 건데, 근데 전공의는 전공의 특별법이 있어서 당직 쓰면 쉬어요. 휴식. 교수는 없어요. 교수 특별법 좀 만들어 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에서 내분비 내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승준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내분비내과의 김남훈 교수입니다. 네, 저는 강동 경희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의 최천웅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그냥 누가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들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진료하면서 환자한테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다 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체중 감량하시고요. 금연하셔야 됩니다. 저 안 내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질병이 개인의 노력으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는 개인의 노력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걸 강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호흡기 내과다 보니까 이제 금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실제로 호흡기 내과의 질환들 중에 담배 때문에 생긴 질환이 되게 많거든요. 만성 폐회성 폐질환도 그렇고 폐암도 그렇고 그런 분들한테 담배를 끊으라고 했을 때 잘 못 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올 때마다 말을 해서 자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주는 거죠. 환자들이 이런 얘기 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죠. 일단은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엔 약을 제대로 먹으라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당뇨병을 보는 의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밥을 제때 먹으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밥을 제때 안 먹으면 문제는 그 다음 식사가 과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과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식사는 또 지연돼요. 그러면 다음 날 또 엉망이에요. 이제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몸이 저처럼 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약 먹는 걸 많이 못 지키시죠. 특히 저희는 흡입제라고 먹는 약 말고 들이마시는 약을 쓰라고 그러면 잘 안 쓰시는 분들 많이 귀찮기도 하고 맨날 까먹는다 그러고 우리나라 사람들 뇌리에 박힌 것 중에 하나 약은 밥을 먹고 먹어야 된다는 게 많아요. 왜 식후 30분에 항상 먹으라고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밥을 안 먹으면 약을 안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먹어야 되는 약들을 안 먹는 거지. 실제로 물론 식전 식후를 꼭 지켜야 되는 약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약들은 식사랑 크게 관계가 없이 약효를 위해서 먹어야 돼요. 공복에 먹어야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저는 수면을 좀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확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환자분들이 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보이기에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지금 우리 김남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은 제때 딱 자고요. 새끼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어서 한 5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활 습관이 그렇게 좋지 못한 편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잠도 좀 부족하고 아침도 잘 안 먹고 운동도 거의 안 하고 저는 생활 습관으로 봤을 때는 좀 나쁜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세 개 중에 하나만 원래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금연하고 있는 거고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체중 감량 열심히 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3.3점이죠. 뭐 세 개 중에 하나면. 저는 한 3,200칼로리 정도 먹었어요. 사실은 많이 먹은 겁니다. 어제 저녁에 갔더니 오래간만에 일찍 왔다고 고기를 구워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기 구워 먹은 덕에 저녁 때 먹은 칼로리가 폭탄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저는 2,500에서 3,000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침은 일단 안 먹었고요. 점심은 병원 식당에서 먹었고 저녁은 학생 식당에서 먹었어요. 근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밤이라도 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미역국을 조금 먹었습니다. 그래서 2,500이 좀 넘을 것 같은데. 많이 먹지는 않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정도 먹고 점심은 어제 컵라면 먹었습니다. 저녁은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소주 한 잔 했는데 총 칼로리는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음식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식단의 질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분 비인사들은 이 식단에 대해서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고기에 소주면 예. 엄청난 거죠. 근데 그리고 배분도 잘못됐어요. 배분이. 이 세 사람 다 어때요? 저녁 식사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와 이 균형이 안 맞아요. 물론 매일 그렇진 않지만 고기, 소주도 만만치 않은 칼로리인데다 영양의 균형도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의료계의 내로남불이라고 우리가 환자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환자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네요, 지금. 저는 사실 고혈압하고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리고 한 10년 전서부터 먹었어요, 약을. 그러면 저는 잘 먹느냐? 예, 잘 먹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약통, 요일이 써 있는 약통에 일요일마다 그걸 가득 딱 정확하게 넣어놓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먹습니다. 저도 약을 잘 챙겨 먹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여러 번 먹으면 빠뜨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번 먹을 수 있게 제가 알아서 조절을 해서 아침에만 약을 먹게 해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환자한테 처방할 때도 저는 하루 3번 약은 거의 안 냅니다. 2번만. 왜냐면 거의 3번 내면 점심 약은 거의 안 드시거든요. 일을 하거나 또 뭐 빼먹거나 이렇기 때문에 꼭 3번을 먹어야 되는 약을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2번으로도 가능한 약이면 가능한 2번만 먹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는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김남은 교수님 먹는 거 없죠? 이건 좀 여담인데 재밌으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은 잘 안 챙겨 먹고요. 건강식품도 열심히 챙겨 먹어요. 그게 왜냐면 약은 싸고 건강식품 비싸서 그래요. 약이 비싼 약인데 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많이 해주니까 굉장히 싸게 느껴지거든요. 뭐 그러면 비싼 건 챙겨 먹고 싼 건 안 챙겨 먹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원래 멋이 없어요, 내과 의사는. 내과 의사가 주인공인 드라마 보셨어요? 한 편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닥터 하우스라고. 있긴 있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과 의사는 말이 많고요. 보여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과 의사는 별로 인기가 없어 보입니다. 몸만 없게 나오면 다행이죠. 빌런으로 보통 나오죠. 빌런으로. 외과 의사 수술하자고 그랬는데 안 돼, 무슨 수술이야 이랬다가 이제 수술을 살리고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아니 제일 대표적으로 그 하얀 거탑에 그 김명민 씨가 외과 의사 주인공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보 역할로 내과 의사가 나와요. 맞아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얘기하거든요. 내시경을 해봐야 된다. 근데 김명민 씨가 거부하죠. 무슨 소리야? 난 서전이야.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죽어요. 별로 억울하진 않은데 그냥 우리의 운명이 그렇겠거니.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제가 보기엔 두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거의 이혼 각일 겁니다. 네, 제가 봐선.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심각하게 옛날 때 들었어요. 집사람한테. 이혼은 아니요. 저희 와이프가 네. 아량이 넓어서 그게 진짜 스트레스예요. 그게 제일 스트레스죠. 그 내과 의사들은요. 매출이 많이 나오기 어려워요. 매출이라는 건 어디서 일어나느냐.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고가의 기계가 사용이 되거나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달린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마치 옛날에 컴퓨터를 사면은 소프트웨어는 공짜로 깔아주듯이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게 코로나 전담 병동하고 재택치료센터, 이제 얼마 전에 중증병동까지 오픈을 해서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환자가 주니까 환자가 줄어요. 근데 코로나 환자가 줄어서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환자가 없으니까. 원장님도 저한테 보면서 뭐 돈을 못 번다 뭐라고 안 하죠. 환자가 너무 없네? 막 이런 말씀하고 하시면 내 잘못도 아닌데 참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안 받고 무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죠. 근데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전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쁜 거지.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테니스가 이제 제가 하는 운동인데 테니스 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타격이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올려놓고 타격을 합니다. 끝나면 땀도 많이 나고 굉장히 많은 걸 잊어버리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 입장에서 이제 진료를 보러 간 적은 있는데 저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 사람한테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하는 건지가 좀 보일 때는 있습니다. 예. 환자 입장에서 진료를 보러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인데요. 치과는 진짜 순전히 환자잖아요. 저는 아무리 상관이
이제 거기서도 지적받을 게 산더미처럼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내가 잘못한 게 분명히 맞거든요. 이제 요즘에 이제 말 잘 듣는 환자가 돼서 치과의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면 아 요즘엔 말 잘 듣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는 착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네, 뭐 나죠, 뭐 나. 나 자신이죠. 뭐. 누구를 욕하겠어요. 나 자신인데 환자한테 항상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뭐 뚱뚱하고요. 예, 저도 이거 잘 못합니다. 의사는 병도 안 걸리는 줄 알아요, 환자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호흡기 그러니까 교수님들 중에 뒤에서 이러면 담배 끊었어요? 끊었다 그러면 자꾸 막 뒤져. 그럼 담배가 나오잖아요. 뺏어요. 뺏어서 서랍 넣어놓고 자기가 이제 피우시는 분들이 있었고. 호흡기내과 교수님 중에 담배 피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의사는 환자에게 모범을 보이는 사람은 아니다.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길을 알려주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의 모범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나쁜 얘도 얘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저는 제 몸이 이런데 살 빼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웃기죠. 환자한테도 그래요. 제가 살 빼라니까 진짜 웃기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물 많이 드시라고 많이 말하는데 이제 호흡기 질환이나 기침이나 이런 게 입이 마르면 조금 심해지고 또 하나가 호흡기 약들이 다 입을 마르게 하는 성분들이 많아요. 흡입제도로 먹냐.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루 2리터 이상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나중에 가서 해보면 못 먹어요. 그렇게 먹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는 살을 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먹을 때마다 10%나 20%씩 줄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긴 합니다. 제가 두 분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담배 끊는 게 더 힘든가요? 살 빼는 게 더 힘든가요? 살 빼는 게 더 힘들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을 해요. 담배 끊으면 사기도 마라. 그건 진짜 힘들다 하면서 살을 못 빼면 그거 못 빼냐? 아니 그 살을 못 빼갖고 수술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들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저는 담배는 안 빼봤지만 살은 많이 빼보려는데 살 빼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담배 끊는 것보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환자분들한테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환자분뿐만이 아니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다. 그거는 맞는 사실이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즐거움이라든지 어떤 문화에 의해서 먹게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먹고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거를 좀 되돌릴 필요가 있다.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 이제 두 사람 내분비내과인데 저희들이 보는 질병들은 이제 대부분 생활 습관을 반영하는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근본적인 건 뭐 생활 습관을 일단 잡아줘야 병들을 관리하고 치료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호흡기 선생님이 보시는 환자분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불편하고 뭔가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찾아오면 나는 트레이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다는 방법을 하면 닥달해서 당신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좋아지길 원하니까 이걸 따라가라고 자꾸 채찍질을 해주고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 힘들 거 알고 하지만 당신이 그걸 원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오전에 봤던 분인데 40대 초반인데 뭐 직장 생활 많이 하고 뭐 회식 많이 하고 그래서 체중이 한 107kg 뭐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당뇨병 진짜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이제 당뇨병이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 체중을 어느 정도까지 목표로 이제 빼야 되고 약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밥 제때 드시고 한두 달 지났나? 그거 왔어요. 깜짝 놀랐는데 한 5kg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인 목표는 원래 체중에서 한 10% 정도 빼는 거였으니까 이대로 좀 열심히 노력해서 좀 가보시면 올해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좋아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당뇨병 환자 10년 정도 봤는데 그동안 당뇨병 약을 끊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고 근데 이 체력도 굉장히 좋으셨는데 왔을 때 체중이 100kg 정도 최대한 좀 살을 빼보고 했더니 20kg 이상 빼셨어요. 약은 끊고 나서 지금 몇 년 정도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완치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좋아진 분들이 계셨고 뭔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참는 게 미덕이다. 아파도 참고 불편해도 이 정도는 뭐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치료받으려도 안 받고 괜찮다 그러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픈 걸 참는 게 미덕이 아니고 약을 안 먹고 치료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고 내가 좋아질 수 있는 거는 확실히 교정을 하고 치료를 하고 생활 습관을 바꿔서 좋아지는 게 맞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10% 줄이겠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하죠. 올해 도전해봐야 될 과제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도 코로나가 빨리 끝날 걸로 예상은 안 되기 때문에 저녁 때 회식만 없다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운동량을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종합검진을 받아야겠다. 바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검진일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오순진 교수님이 저녁마다 운동하신다는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먹어서 나도 오순진 선생님이 하신 나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요. 진짜로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길지 않아요. 시간이 한 40분밖에 안 합니다.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매일매일 하려고 하신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많이 괴롭혀 드렸습니다. 좀 더 환자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따뜻한 말로 괴롭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같이 노력합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과학을 믿어라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의뢰에 그렇게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이제 병이 생기고 환자가 되면 너무 힘들고 이런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생기기 전에 항상 미리 조심을 해서 가능한 안 생기게 먼저 노력을 하시는 게 나중에 생긴 다음에 이렇게 힘든 걸 지키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주치 내과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